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초기 여러 국가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초기 여러 국가란 뜻은 이제 고조선 이후의 국가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사만, 옥저, 동해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데서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유튜브 다른 데 사이트에다가 퍼나를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그리고 고구려의 성장이라고 해서 이 5개를 지금 이번 시간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여에서 주요 키워드는 오부족 연맹, 사출도, 그 다음에 영고라는 게 있겠습니다. 고구려도 제가회의, 소옥제 동맹, 동해 옥저에서는 군장국가, 민며느리제, 조케온, 책화, 무천, 사만에서는 군장, 소도, 계절제, 수린날, 고구려의 성장의 동명왕,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키워드들은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면은 좀 좋을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은 시험 문제라든지 나중에 수능, 공무원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등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좀 제대로 숙지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1, 부여와 고구려가 만주에서 먼저 성장하다라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여와 고구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부여, 고구려의 특징. 이제 부여는 보면은 이제 오부족 연맹이라는 오부족 연맹입니다.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족 연맹이에요. 오부족이라는 것은 5개 부족이에요. 5개 부족. 5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여기의 특징은 동물 이름입니다. 이제 동물 이름인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이해한다면 윷놀이 생각하시면 돼요. 윷놀이. 도, 개, 걸, 윷, 모 이건데 이게 원래는 동물 이름이에요. 동물 이름이 따온 건데 여기 부여에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동물의 이름이 4가지를 따고요. 하나는 이제 중앙 이렇게 5개입니다.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굉장히 이 오부족 연맹은 힘이 강해요. 힘이 강해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5개 4개의 부족이든 이제 연맹들이 이 왕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왕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렇고요. 여기에서 오부족 연맹 체제에서는 독자적인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이거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라고 해서 이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영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영토가 있어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독자적인 것은 왕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독자적인 영토를 인정한 겁니다. 왕이 힘이 세면 이걸 놔둘까요? 아니죠. 중앙 집권이 되면 모든 건 왕이 중앙에 직접 관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변해요. 왕의 힘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는 이들의 힘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정치체제의 특징이고요. 고구려도 비슷해요. 고구려도 비슷합니다. 5부족, 5개 부족의 연맹체제였고요. 여기는 동물 이름은 아니고 연나부, 계루부, 등등의 이름으로 이제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들은 고구려는 제가회의라고 해서 5개 부족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회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이렇게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회의, 정사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운영되었다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부여에서 이제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는 순장 중요합니다. 순장이 중요한데요. 이 순장은 무엇이냐면 왕이 죽으면은 귀족이라는 왕이 죽으면은 따라 사람 묻어요. 이해 안 되죠? 당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같이 묻느냐가 이 사람들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죽을 때 많이 묻을수록 나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중국도 옛날에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엄청나게 묻었어요. 사람들 따라 죽든지 묻든지. 진시황도 뭐 많이 묻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제 사람 묻기가 좀 그래서 뭐 이제 병마용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부여에서 부여 고구려 뭐 이럴 때까지 신라 때까지도 우리는 이제 이 순장이라는 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때 부여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사실 이 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순장에 사람이 따라 많이 죽을수록 그들의 권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 부여는 뭐랄까요? 반농 반목축. 그러니까 절반은 농업, 그 다음에 절반은 목축을 합니다. 양 키우거나 뭐 이런 것들. 양 키우는 거 알죠? 양 이런 거 키우고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법률은 되게 엄격해서 이제 뭐 투기 남편이 간통했는데 그거에서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면은 죽여버려요. 부인은 왜 질투하냐고. 뭐 간통한 놈도 죽이는데 간통한 사람도 죽이는데 그 부인의 투기나 질투 남자가 뭐 좀 이게 안 좋은 법이죠. 남자가 뭐 이렇게 뭐 누굴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시기나 질투를 하면은 와이프를 죽여버린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제전법이라고 해서 소우자 제사 제자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점을 치는데 그거 할 때 옛날 그 갑골문처럼 소 뼈 가지고 점을 칩니다. 이 문제가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제전법 하면은 부여에서만 했다고 배웠었는데 이게 부여에서만 한 게 아니라 고구려, 가야 등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부여가 했던 걸로 해서 이 우제전법이 나왔는데 고구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도 우제전법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전원 다 정답 처리가 되었었죠. 이게 불과 한 2017년 그 정도일 겁니다. 17년, 18년 그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천 행사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냥 추수감사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추수감사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 올 1년 동안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하느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죄인도 사면 되고요. 뭐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노는 날입니다. Party tonight. 이게 영고, 부여의 영고 12월 달에 있다는 사실 부여의 영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다 중요해요. 시리야 조용 좀 해. 시리가 계속 반응하네요. 그 다음에 영토는 지금의 송하강 일대라고 하는데 어디 생각하시면 하얼빈 장춘, 아버지가 맥주 좋아하시면 하얼빈 맥주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맥주 만드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날 죽였던 그곳입니다. 뮤지컬 영웅에 나오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로는 1세기 초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고구려의 동명왕도 부여에서 내려왔고요. 부여는 나중에 동부여, 북부여로 나뉘어집니다. 이 동부여가 2018년도 임용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동부여 좀 어려웠어요. 다들 틀렸거든요. 그냥 부여로 써서. 선생님도 저 뜻 틀렸어요. 그다음에 부여는 494년에 문자명왕 장수왕의 손자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부여의 건국신화와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특징은 이제 약간 정치는 부여랑 비슷하다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부분에서는 여기는 말타기와 활쏘기 중시해요. 왜냐면은 고구려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민족이에요.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드래곤볼에서는 사이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고구려 사람들은 전투민족이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기록한 게 있어요. 중국에서 기록을 합니다.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부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요. 이 친구들은 아주 굉장히 젠틀해요. 이렇게 쓰는데
고구려는 이놈의 새끼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맨날 전쟁만 하고 남들 뜯기나 하고 이런 놈들. 완전히 기록이 상반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여랑 중국이 굉장히 친하고 친밀했었는데 이에 반해서 고구려는 맨날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워요. 고구려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는 물건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사회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서옥제라고 해서 남자가 처가에서 일정 기간 살다 돌아와요.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요새는 독립해 살잖아요. 옛날에는 고구려 시대에서는 남자가 여자 쪽 집에 가서 몇 년 살다 옵니다. 이제 조선 시대까지도 그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5천원짜리 계신 분이 이왕인가요? 이인가요? 네, 이 5천원짜리 계신 분 이입니다. 그 율곡이 어머니 심사임당. 율곡이가 어렸을 때는 강릉에서 살았어요. 그 뜻은 아버지가 여기 처가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옥제는 남자가 처가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농사라는지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을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 부분도 중요합니다. 소옥제, 두 번째는 형사취수제. 취할 취. 형이 죽고 나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님을. 누가? 동생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끔찍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이 고구려 때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노동력이 중요해요. 우리 집안이에요. 형이 죽으면은 우리 집안의 재산이 사라집니다. 나가리가 돼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생이 이제 형수랑 결혼시켜서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식구로. 그래서 다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거 좀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끔찍한 일이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에 있는 큰어머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저희 이제 형이랑 친형이 되는 거죠. 사촌이 아니라 이렇답니다. 그렇고요. 제철 행사로는 10월에 동맹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아까 부여의 영고랑 비슷하다는 사실. 이런 제철 행사, 하늘에다가 기원하는 행사. 일단 영고, 동맹. 여기는 10월이고요. 여기는 12월. 그 다음에 영토는 지금의 연변 지역이라 압록강 중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로는 동명왕의 건국시나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 및 전쟁 통해서 그 다음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약탈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모아놓는 겁니다. 그만큼 약탈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성장하고 운영시켰다는 사실, 이 부여와 고구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두 번째, 옥저와 동해가 동해안 지역에서 성장하다 보겠습니다. 이 옥저와 동해는 좀 나라, 이 왕이라는 것까지는 없어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나라가 대체적으로 고구려에 흡수됩니다. 옥저랑 동해 둘 다의 특징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군장이 지배합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배웠던 그 군장이 있는데요. 이때 불렀던 말을 읍군 삼로라고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군장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읍군 삼로. 지금 따지면 읍장, 면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옥저의 사회는 이 서옥제랑 반대예요. 여기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민며느리제인데요.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서 가서 삽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로 들어와서 식구로 들어와서 여기가 여자가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여기에 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성하면은 독립한다는 사실. 서옥제랑은 반대라는 사실. 서옥제는 남자가 가고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온다.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고요. 제철 행사는 옥저는 없습니다.
뭐 영토는 한경도 해안가 일대로 지금 추정돼요. 지금의 함흥 지역.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국 지도를 보면 되는데요. 저기 이제 북한 쪽 가면 함흥, 원산 이쪽 일대가 옥저의 영토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동해안에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소금이 많이 나서 고구려가 특히나 이쪽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은 당시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은 지금 뭐 흔해 빠졌는데 그 당시에 소금은 엄청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부족해서 나트륨이 빠지면. 그리고 소금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품이 아니었어요. 뭘로 취급했었냐면 광물로 취급했었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지금 식품으로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소금은 광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해는 여기는 이제 특징으로는 족해혼이라고 있어요. 족해혼이란다. 족외혼. 같은 지역. 양림동 사는 사람은 양림동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양림동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려면 뭐 봉선동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은 지역. 왜냐면 같은 지역에 살면은 이분들이 안 거예요. 이제 기형아라든지 이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사는 뭐 사람들 결혼은 무조건 외지인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같은 마을에서는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게 남아서 뭐 동성 동보는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게 90년대까지는 남아 있었죠. 응답하라 1988엔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그 같은 성씨라서 결혼시키기 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화라고 있어요. 책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침범하면은 벌금 내는 거예요. 소나 말로. 수피아 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수피아 여자중학교는 수피아 여중 애들만 들어와야 돼요. 맞잖아요. 서강중애가 갑자기 우리 수업학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처벌시키는 거예요. 수피아 여자중학교에 수업할 때는 수피아 여중 애들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맞잖아요. 근데 서강중애가 오면은 그 애가 처벌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서강중 가더라도 또 처벌받는다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의 생활권을 침범하면은 벌금을 내는 거예요. 뭐 소나 말로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수피아 여중에서 서강중 가면은 뭐 벌점이라든지 아니면 처벌을 학폭 이런 걸로 뭐 징계를 받겠죠. 동해에서는 대신 이제 무천이라는 이 똑같은 추수감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고, 동맹, 무천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뭐 기타 사항은 똑같아요. 여기도 바닷가 쪽에 위치해서 동해안에 있어서 뭐 해산물이라든지 소금이 풍부했고요. 특히나 동해에서의 특산물 중에 하나는 과하마라고 있습니다. 과하마라고 있는데요. 이 과하마가 뭐냐면 과일 나무보다 작은 말이에요. 지금 치면 조랑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작은 말이었어요. 대신 단단하고 빠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과하마가 특산물입니다. 동해에서는.